내가 마음먹고 시작한다고 해서 과연 잘 될까? 몇 주나 몇 달 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사실 고민과 시작은 한 끗 차이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거나 이미 시작했지만 어떻게 해야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내외 유명 유튜버들이 실제로 이야기했던 인사이트와 제 채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첫 번째는 하수처리장에서 카레 먹방을 한다 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상한 소리야? 싶으실 텐데요. 실제로 유명 유튜버 김선태님이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활용했던 방식이죠. 김선태님은 구글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주제와 소재를 연결하는 것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주제와 소재는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는 대부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먼저 채널의 주제를 정합니다. 그런데 막상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이 주제를 매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소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충주시 유튜브 채널이라면 지자체와 관련된 정보를 홍보하는 것이 큰 주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단순히 오늘은 하수처리장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고 싶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홍보라는 주제에 먹방이라는 전혀 다른 소재를 연결한 겁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카레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고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소재는 최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나 유튜브에서 즐겨보거나 한 번쯤 클릭해 볼 만한 콘텐츠 요소를 찾아 내 주제에 접목하는 겁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젊은 층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슬릭백이라는 춤이 있었습니다. 슬릭백 자체는 하나의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를 가지고 춤을 추다가 갑자기 맨홀 안으로 빠지는 것처럼 연출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상수도 공사 홍보라는 주제로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주제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이고 소재는 사람들이 보고 싶게 만드는 방법인 거죠. 저 역시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정보성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제 채널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매 영상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소재입니다. 당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개인정보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 이슈를 가져와서 실제로 그 문제를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라는 정보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조회수가 65만 회 이상 나왔죠. 물론 쇼츠 아닙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내 주제를 정하고 사람들이 관심 갖는 소재를 연결해보는 겁니다. 만약 구독자 3만 채널의 실제 수익과 제가 빠르게 시니어 채널을 성장시킨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채널 주제조차 정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많이 관심 갖는 분야,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것, 살아온 환경, 직업이나 현재 하는 사업, 이력 등을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제를 결정해 보는 겁니다. 반대로 소재는 굳이 나와 관련된 분야에서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유행하는 콘텐츠라도 이걸 내 주제와 연결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콘텐츠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완성형 콘텐츠가 아니라 성장형 콘텐츠로 접근한다. 처음부터 완성된 유튜버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평소 다양한 유튜버들을 구독하고 보실 텐데요. 그 중에서 수십만 수백만 구독자들을 가진 대형 채널도 있을 거고 규모는 작지만 친근하게 느껴지는 채널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작고 친근한 채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채널만 보다 보면 시작하기도 전에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1대1 코칭을 받는 분들을 보면 하고 싶은 채널 주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제의 대형 유튜버들을 계속 보다 보니 점점 자신감을 잃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말도 못하는데, 나는 저런 장비가 없는데, 나는 전문 지식도 부족한데, 편집도 저렇게 못하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스스로 어떤 면에서 불완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죠. 내가 즐겨보는 유튜버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면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자원이나
인력과 비교하면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꼭 전문가의 고차원적인 정보나 유명인의 재미있는 이야기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은 편한 콘텐츠를 찾고 친숙한 사람을 찾고 내 이야기처럼 공감되는 콘텐츠를 찾고 자신의 감정을 대신 충족시켜줄 영상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성과 개성, 경험, 관점을 제대로 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도 결국 유튜브는 큰 채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닐까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유튜브 홈 화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영상을 볼까 쭉 내리다 보면 내가 관심 갖는 주제는 맞지만 내가 구독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의 영상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독자가 몇백 명, 몇천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채널의 영상도 추천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이럴까요? 최근 알고리즘 담당자의 인터뷰도 구독자가 많은 채널을 무작정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주제와 시청자의 취향을 분석해서 이 영상을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매칭해주는 거죠.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계속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총괄자인 토드 보프레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오히려 몇 년 전보다 지금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려고 고민하는 분들이나 작은 소형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함을 추구하는 완성형 유튜버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저의 시니어 채널도 스마트폰 하나, 5만원짜리 마이크 하나만으로 이만큼의 조회수와 구독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막연한 완벽의 기준 때문에 지금의 성장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유튜브는 결국 멘탈 게임이다. 하지만 개인의 의지보다 중요한 건 환경이다. 네, 유튜브는 결국 멘탈 게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의지만 강했다면 계속 할 수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의지보다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많은 자기계발에서도 다루어지는 주제인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나랑 같이 유튜브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니면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왜 굳이 다른 사람이 필요할까요? 이 방법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 중 한 명인 미스터 비스트가 초창기에 활용했던 전략입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규모의 소규모 유튜버들과 함께 1000일 넘게 거의 매일 이 영상은 왜 잘 됐을까? 이 제목은 왜 클릭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오래 보고 더 클릭하게 만들까?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튜브에 대해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모임을 만들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유튜브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작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시작한 뒤에 중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있다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오래 버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와 다른 분야의 채널을 운영하는 수강생 분들에게 유튜브를 가르쳐 주고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저 또한 많이 배우고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튜브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얻고 있겠죠. 만약 주변에 같이 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직접적인 교육을 해줄 사람을 찾아보세요. 주변에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일방향적인 교육을 많이 듣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추천하지 않는데요. 일방향적인 교육이란 뭐냐?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이 정작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VOD 영상 강의나 전자책 수십 수백 명을 한 번에 모아놓고 듣게 하는 대형 강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콘텐츠를 통해 특정 방법이나 아이디어는 배울 수 있겠죠.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어떤 부분이 막혀 있는지, 내 채널이 지금 어느 단계쯤에 와 있는지 이런 성장 과정 전체를 함께 봐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방향적인 강의나 전자책은 유튜브 수익 창출을 이미 달성한 이후 채널이 더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배울 때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주제는 내 삶의 경험과 관심사에서 찾고, 소재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내 주제와 연결해 보세요. 둘째, 비슷한 주제의 채널을 찾을 때는 수십만 수백만 구독자를 가진 채널만 보지 마세요.
작고 친근한 채널도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유튜버들에게 압도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셋째, 유튜브는 결국 멘탈 게임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의지로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채널을 구독하셔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도움될 만한 인사이트 많이 받아가세요. 그리고 현재 1대1 카카오톡을 통해 채널 진단이나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생기는 고민도 무료로 함께 상담하고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